화요일 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2017년도에 허리 디스크 진료 환자 수가 195만 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환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 둘러보면 이렇게 네.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이 허리는 한번 아프면 계속 아픈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점점 더 아파지고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고. 네. 근데 실제로 허리가 이렇게 아프기 시작하면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만만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방으로는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네.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께서 이제 한의원에서 진료를 보실 때 네네. 몸 구석구석 아픈 분들 많이 만나실 텐데 그렇죠. 허리 통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척추 디스크라고 네. 하면 대부분의 경우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통증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물론 제가 뭐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를 주로 하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의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생활 습관이나 그다음에 자세, 그다음에 운동 부족 이런 부분들에 기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네. 허리 디스크 환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마다 더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네. 네. 이 보통 젊으신 분들도 아이고 허리야 하시는 분들도 좀 제가 네. 뵌 적이 있는데 또 허리 통증이 한 번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이게 낫지 않고 신기하게도 지속적으로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허리 통증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네.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허리를 삐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허리 쪽에 근육이나 인대 쪽에 살짝 염좌라고 하는 살짝 늘어나 있는 상태인 간단한 질환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조금 나았다 싶다가 다시 또 재발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허리 쪽에 신경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가능성을 시사를 하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경우가 허리 디스크나 아니면 협착증 같은 네. 이런 증상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한 번 허리를 다치고 나니까요. 네. 그 뒤로는 뭐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잘못해서 계단을 올라가거나 삐끗하면 바로 또 아파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삐끗해서 아픈 건지 원래 허리가 안 좋아서 아픈 건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아픈지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네. 일단 허리 쪽의 모형을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대략적인 구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허리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뼈와 뼈가 하나씩 있고 안쪽에 디스크라고 파란색의 모습들 보이시죠? 네. 그리고 뒤쪽에는 척수라는 노란색의 신경이 지나가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디스크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왼쪽 편에 나타나는 것들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편이 배 쪽, 그 다음에 오른쪽 편이 등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운데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쪽에 동그라미 안에는 뭔가 볼록하게 빨간색으로 튀어나간 것들 보이시죠? 자, 이게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디스크, 정확하게 마우스로 얘기해서는 조금 짚어주시겠어요? 네. 자, 왼쪽 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가 정상적인 부분들인데 자, 오른쪽에 이쪽 부분은 안쪽에 빨간색에 뭔가 튀어나온 부분들이 보이시죠? 자, 이쪽 부분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디스크, 정확하게 얘기하는 추간판의 탈출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문제는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뒤쪽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을 자극하고 압박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통증, 그 다음에 허리 쪽에 아픔과 동시에 뭐 다리 쪽에 저린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신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증상을 가지고 오는 게 허리 쪽의 디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허리를 삐끗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뭐 한 달 내에 일정 횟수 이상으로 증상들이 발현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허리 쪽의 통증은 점차 나아가는데 안쪽으로 다리 쪽으로 엉덩이 쪽으로 통증이 나타난다든지 저린 느낌이 같이 동반이 된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 쪽에 문제가 개입돼 있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이 증상이 어떠냐에 따라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궁금한 것이 이제 허리가 아플 때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그 통증이 좀 가라앉는다 이런 네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있어도 되는 겁니까? 네,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근육의 문제든지 아니면 신경 쪽의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 됐을지언정 내가 허리 쪽에 통증이 느껴질 때는 일단 먼저 쉬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네. 해요. 네. 자, 근데 이렇게 쉬고 나서 평균적으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내가 활동을 줄여주고 편하게 쉬는 시간들을 좀 더 늘려주고 통증이 점차 가라앉고 한 반 정도 이하로 가라앉았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 또 한 3일 정도 후부터는 활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허리 쪽의 통증이 조금 나아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둔부 쪽이나 아니면 다리 쪽으로 저린 느낌이나 아니면 뭔가 불쾌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네.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신경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쉬어주는 시간들을 좀 더 늘려주셔야 됩니다. 네. 어떤 분은 누워있으면 괜찮으신데 일어나면 아프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게 뭐 눌리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 궁금한 건 도대체 얼마큼 아파야 병원에 갈 수 있는 거야? 병원을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여기서 이제 네. 혼란스러워지시거든요. 참 애매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감각의 역치라는 부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엄살이 심한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통증을 아주 잘 참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가 그 카테고리를 나눌 때 아까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평균적으로 한 3일 정도, 72시간 정도를 내가 관리를 해보고 통증이 반 이하로 떨어질 때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이제 연부 조직 쪽에 그런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2시간 후에도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허리 쪽의 통증은 나아지는데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났다. 네. 이때는 병원으로 한번 내원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72시간이 중요하군요. 꼭 한번 기억을 해 두셨다가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우리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주 간격으로 네. 시청자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요,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평소에 좀 문의가 왔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허리가 아프셔서 전화를 주셨을 텐데요. 네. 어떤 증상으로 지금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네, 제가 네. 원래 허리가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삐끗해서 아프고 그러는데요. 네. 얼마 전에 청소를 하다가 짐을 좀 들었는데 그때 허리가 뜨끔하면서 앉지도 못하겠고 아이고. 그렇다고 허리를 펴지도 못하겠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다고 하는데 수술을 받아야 하는가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디스크가 좀 튀어나온 상황이신 것 같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어머님 일단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진단 받으신 거는 언제쯤이시죠? 아, 진단 받은 데가 좀 됐는데요. 네네. 허리 디스크가 네네. 좀 펴놨다고 그래가지고. 신경을 좀 누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예, 예. 거고, 예. 그다음에 방금 말씀해주셨던 정보에 따르면 수술 권유를 좀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수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정도의 증상들이 혹시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다리 쪽에 우리가 마비되는 증상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마비라는 게 그냥 감각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앉았다가 일어설 때 그다음에 다리를 걸을 때 이때 발이 한쪽이 질질 끌린다 이런 증상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쪽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대변 소변 쪽에 장애가 생긴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대변 소변 쪽에 감각이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약간 우리가 대변 소변의 실금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변비가 아주 극심해진다. 이런 증상들이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네. 힘이 떨어지거나 네. 마비는 없는 것 같고 다행이네요. 허리가 네. 펴기가 좀 힘들고 네네. 다리가 너무 저려서 네. 누워도 자세를 옮기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아파요. 예.
일단 힘드시겠지만 제가 먼저 다행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특징적인 증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수술이라는 어쩔 수 없는 행위들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신경이 너무 많이 눌리고 신경이 너무 많이 손상된 부분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리가 마비가 되거나 아니면 소변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지금 많이 아프실 거예요. 아마도 지금 시간은 어느 정도 경과를 하고 아직까지는 신경이 눌려 있는 부분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아직까지는 활동기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걱정 크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극단적인 상황들만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수술적인 요법들은 시행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상태를 보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렇지 않은 확률이 더 높아지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디스크 환자들의 전형적인 증상들이에요. 아프죠. 그다음에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뜨끔뜨끔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힘드실 텐데 지금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 권유드리고 싶은 방법들은 가장 먼저 허리 쪽에 밸런스를 좀 맞춰주게 됩니다. 그 추나라는 요법이 있어요. 네. 가까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가셔가지고 내 골반 쪽에 교정을 하는 추나 요법을 먼저 통해서 허리 쪽에 지금 눌리는 부분들이 약간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 부분들만 하고 나면 통증이 약간 나아진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부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침치료라는 것들 중에 약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약침을 통해서 안쪽에 디스크의 부종이나 신경 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한약요법을 통해서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들을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면 치료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치료 열심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머니 좋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전문의 선생님하고 좀 잘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소에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셔서 오늘 네.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요. 우리 최혜윤 리포터 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저는 네. 이 한방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기간을 오래 잡아야 되는 게 좀 고민이에요. 이게 한 번에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씩 꾸준히 가야 하니까 혹시 디스크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치료 기간을 예상하면 될지 네.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반적으로 한방이라고 하면 이제 기간이 좀 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근육이나 아니면 인대 쪽의 염좌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2, 3주 안쪽의 증상들은 다 개선이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신경의 손상도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의 기간이 좀 틀려지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의 치료를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한방 치료라는 것들은 결국 내 몸의 근본적인 부분들이 먼저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이 걸리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그 기간, 활성화된 기간들은 평균적으로 한 4주 정도 그때까지만 고생하시면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이제 또 그런 치료법들이 이제 부작용이 없는지 네네. 이걸 좀 알고 싶거든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방금 우리가 봤던 추나나 아니면 뭐 약침이나 한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방이 뭐 인체 친화적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지만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전화 연결하셨던 어머님께서는 이제 추나요법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몸의 비율을 맞춰주시면 훨씬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댁에서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이런 네. 거 없을까요? 네, 지금 많이 아프신 상태이기 때문에 방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누워 계실 때 어떤 특정의 동작들을 하기보다는 따뜻한 온열찜질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이미 우리가 디스크가 발현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신경 쪽이 차단된 상태들 그리고 주변 조직들이 많이 굳어있는 상태가 돼 있을 텐데 따뜻한 찜질팩을 통해서 한 번에 한 10분, 15분 정도 그렇게 먼저 어플라이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급성으로 우리가 허리를 삐끗했을 때는 오히려 아이스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상태 보시고 통증이 약간 가라앉았다 싶을 때는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찜질팩이니까 꼭 한번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평소에 허리 건강을 위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습관이나 예방법
없을까요? 요새 날씨가 이제 많이 좋아졌죠. 네. 바깥 활동들 많이 하시게 되는데 바깥 활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집안일 하시기 전에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서 먼저 몸을 좀 일깨워주는 게 먼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 리포터도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지역엔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네,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시립합창단 정기 및 예술감독 취임 공연 100년의 기억이 청주 아트홀에서 저녁 7시 30분에 열립니다. 충주에 울리는 평화의 노래 공연이 충주시 호암예술관에서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6월 상주단체 공연이 옥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농업기계 현장 순회교육이 영동군 황감면 신탄 1, 2와 소난공리를 오전 10시에 찾습니다. 이어서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투데이 브리핑 시간에는 보도국 정진규 기자와 함께 한 주의 이슈를 보다 심도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전해오는 어머니의 손맛, 전통장과 함께한 시골 밥상 준비되어 있고요. 충북 오늘은 후에서는 38년 만에 전국 소년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세광중학교 야구부와 함께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6월에 식재료를 발표했습니다. 곤드레가 있고요, 산딸기도 있고 오리고기도 있었습니다. 곤드레와 산딸기는 제철 식재료고요, 오리고기는요 더운 여름에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신장의 건강을 도움을 주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네, 산딸기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네. 뭐 샐러드라든가 과일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좋겠고요. 곤드레나물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무쳐서도 드시지만 밥할 때 드셔서 네. 간장에 살짝 비벼 드시면 맛이 있습니다. 네. 오리고기는 꼭 찾아서라도 드신다고 하는데요. 여름이니까 잘 관리하시면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식재료로 건강까지 한번 챙겨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